주거는 어떤 형태면 좀 좋을까라고 하는 거를 대략적으로 소개를 드리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행주 사무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제가 주로 어쨌든 살았던 곳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미산 마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마포구 성산동에 공동육아 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거기 조그만 산이 있습니다. 성미산이라고 하는데, 성미산을 지켜내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다양한 협동조합도 만들고, 그 중에 하나로 여기서 좀 계속해서 오래 살고 싶은데 주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걸 머리를 맞대고 서 시작된 게 지금의 소행주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저희 소행주가 10년 정도 돼서 한 19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행주를 만들어서 공동체 주택을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서로 행복하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각 소행주가 살면서 생기는 어려움, 이런 것들 좀 같이 해보면 어떤가, 이런 지혜를 모아서 서로 좀 공유할 수 있는, 보통은 이제 집을 한번 시행사가 집을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정말 이후에도 같이 서로 멤버십을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자. 그래서 소행협동조합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사 모임이라고, 요즘 장수명 사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뭐 이런 게서 연명치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사실 이제 예전과 달리 뭐 자식이 나를 돌봐줘야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에서 나를 돌봐줄 거라 이런 기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함께 사는 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의 노후를 우리 스스로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돌봄 관련한 다양한 책들을 보기도 하고, 이제 보통 이제 나이 들어서 오래 살지만 또 누워서 아파서 오랫동안 지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예방하자. 그래서 뭐 탱고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 뭐 성산동은 여기하고 여기는 저 동쪽인데 서쪽 끝이에요. 그래서 마포구 월드컵 경기장 있는 그쪽, 그리고 여기가 어떤 유명해진 거는 사실 조그만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이렇게 뭉개고 거기다 배수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좀 반대하면서 주변에서 성미산을 지킨 사람들, 그래서 동으로는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 연남동 이렇게 되지만 주변에서 성미산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유명하게 됐고요. 지도를 보면 한 반경 2km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이들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협동조합, 또 큰 아이들이 가는 방과후협동조합, 그 다음에 먹거리를 나누는 생활협동조합, 그 다음에 우리 아픈 몸을 돌보는 의료생협, 뭐 마포 FM, 그리고 여기 가까이에 저희 소행주는 한 8개가 함께 이렇게 쭉 모여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행주 하나에 7, 8가구 정도 보통 들어가잖아요. 빌라로 생각하면.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한 서너 개만 되면 한 40호, 50호 정도 되면 시골에서는 웬만한 어쨌든 마을을 이루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7, 8가구만 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이웃들과 같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소행주 이름을 지을 때 화곡동 소행주 1호, 2호,
그다음에 뭐 구천소행도 1호, 2호 뭐 이렇게 짓습니다. 그거는 그 주변에 이런 함께 사는 즐거움을 나눠서 그 나뿐만 아니라 지역과 같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공동체 주택인가? 공동체 주택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공동체 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나요? 보통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라고 하면 뭐 종교 공동체를 제일 많이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종교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뭔가 규율이 있고 뭔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그래서 쉽게 그 마음을 못 여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빌라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사는 곳은 다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안 하고 공동체주택이라고 하면 그런 아파트나 빌라와 비슷한데 다만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짓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른 아파트나 빌라랑 좀 차별화돼서 부르기 위해서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체 주택 하면 공동체 주택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좀 나는 함께하는 약속들이 많아서 그런 것일 수 있으니까 나는 좀 힘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집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누구나 집은 제일 중요한 게 집에서 어쨌든 휴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뭔가 하고 싶을 때. 그래서 그 공동체 주택이라고 해서 그 모든 일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쉬고 다만 이제 마음이 나서 뭔가 모임이 있을 때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이 나서 참여할 때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따로 또 같이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런 공동체 주택이 좀 필요한가? 사실 같은 건물에 살지만 거의 소통이 없이 지내잖아요. 오히려 이웃이 두렵고 그다음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와서 항의하기도 하고 그런 게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기도 하고 그래서 이웃이 예전에 정말 그 이웃 사촌이라는 말 있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어쨌든 이웃인데 그런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 같이 사는 거 함께 좀 서로 소통하면서 지내자. 그러니까 2층에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알면 사실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위에 꼬마가 있어서 막 뛰면 저거 개똥이가 뛰는구나. 요놈 오늘따라 굉장히 많이 뛰네. 이런 정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해. 그랬을 때 내가 전화해서 나 너무 피곤한데 그러면 그 윗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잠깐 편히 쉴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이웃이 있다고 하면.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조그만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그 다음에 집에 대한 생각에 좀 전환이 있어야 된다. 어쨌든 지금까지 투자의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비를 쓰고 아파트로 가려고 하고 비를 쓰고 땅값이 많이 오르거나 집값이 많이 오를 곳에 내가 가지 않으면 나는 소외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집은 그래야 되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집은 그냥 집으로서 거주의 개념이 더 좀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공동체 주택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주거 환경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웃의 누가 사실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예전과 달리 지금 핵가족이기 때문에 부모나 형제들이 어떤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또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웃에 언제든지 손을 벌리거나 그랬을 때 잡아줄 수 있는 이웃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살면서 굉장히 큰 행복을
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취미를 같이 한다든가 특히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40 이후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사느냐가 개인의 어쨌든 그 행복,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입니다. 간단한 영상, 이거는 이제 저희가 소행주 막 시작했을 때 이런 주택이 있어 하면서 나왔던 2011년 8월 달에 방영된 모닝와이드 한번 보시면.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에 이 답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9가구가 모여 살지만 층간소음 문제가 전혀 없다는 공동주택이 있어서 찾아가 봤는데요.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택이라는 송행주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동생동 아파트 단지 사이 까만 외벽에 수상한 집이 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어떤 곳보다도 밝았는데요. 따로 사는 동시에 부부로 사는 공간, 그곳에서 펼쳐지는 한 지붕 아래 아무 가정의 이야기.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송행주, 그 특별한 공간으로 소개합니다. 외관부터가 범상치 않은 이곳. 그러나 그 안은 특별하다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마자 바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구조. 이웃간의 벽을 허물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복도에 마루를 깔았기 때문입니다. 실층에 있는 옥상 또한 함께 살고는 공용 공간 중 하나. 어른들에게는 텃밭과 바비큐장으로, 아이들에게는 멋진 간이 수영장으로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작은 공간을 따로 사용하기보다 넓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기에 애들이 있으면 식당도 못 가거든요. 2년 전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 만들기 시작한 공동주택 프로젝트. 각기 다른 지역에서 모였지만 서로 마음을 합쳐 하나부터 10까지 함께 지어나갔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좀 올라가고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입주자가 하나부터 10까지 월정에 만든 집이다 보니 9가구 모두 저마다의 개성이 묻어났는데요. 깜짝이야. 다락방이 위에만 있으라는 법인가요? 세대마다 구조와 위치가 달라 생겨난 자투리 공간에 그래요? 엄마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합쳐지니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멋진 지하 다락방이 탄생되었습니다. 독특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벽화도 벽판이 뚫린 이 구멍. 이유가 뭔지 바로 오셔요. 일명 좋게 쓰는 사랑구멍. 나가겠으면 감시구멍. 하늘을 옆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냥 좋아요. 엄마 머리 빗내리기가 할 수 있고. 남녀의 눈높이에 맞춰 설계되어되는 소통의 구멍. 집을 짓는 과정 중에서 아이들의 의견도 반영된 게 되게 좋은가 봐요. 위에 천장에 구름 있는 벽지는 둘째 아이가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내 의상을 반영하고 좋아하는. 뭐니 해도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방에도 욕실에도 문이 없다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가족 간의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랍니다. 화장실도 문이 없어요. 보이는 거는 세면대만 보이고 그 옆쪽에 있는 샤워하는 것도 안 보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다른 세대들 또한 각자의 취향대로 공간을 설계하고 꾸몄는데요. 5식구가 살고 있는 분위기로는 각자의 방 크기를 줄이는 대신 식구 수에 맞춰 2개의 화장실을 만들었고 3명의 개구쟁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지 다를 경우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는 의미의 넓은 거실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덕분에 400여로는 꼬마 성민들로 늘 묵적이는데요. 사람은 없을
깎고 짝짝 꼬은 짝짝꼬이 이렇게도 해줘서 네. 제가 할 일들을 많이 보여줘요. 소행주에는 총 19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뜻이 맞는 엄마들끼리 품앗이 육아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품앗이 육아란 신분을 정해 한씩 아이들을 도맡아 돌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인질 정도는 육아에서 해봐. 이러한 소행주 엄마들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겠죠. 아이들도 저녁먹고 식구들이 제가 혼자 해야 될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키우다 보면 하는 아이들이 화내지 않고 같이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 싶어서 복도에 앉아 이웃집 아저씨와 바둑을 두는 이 꼬마. 사뭇 진지한 분위기인데요. 평소에는 박장이 나중에 바꾼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리고 가끔 하잖아. 옆집 아저씨를 갑자기 아빠를 그렇지. 귀여움에는 피터, 어린애는 투더, 어린애는 투더. 서울에 소행주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 대신 별칭을 지어 부른다고 아이들 합니다. 키우면서 그 어른들하고 좀 격이 없이 좀 잘 지낼 수 있는 것에 고민하다가 부모들, 선생님들은 별칭을 정해주면 좀 스스럼 없이 좀 서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동체 문화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저녁 시간. 소행주 사람들은 매일 저녁 반찬을 한 가지씩 갖고 내려와서 2층 공용 공간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진짜 그런데요. 저희 와이프도 밥을 얻어먹고 저희 가족이 없으라 다른 가족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먹는 집은 밥상보다 함께 모여 먹는 식사 시간은 소행주에 사는 주부들에게도 큰 즐거움인데요. 애들도 잘 먹고.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오는 사람이어서 아이들이랑 저랑 이렇게 밥 먹는 게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울려서 놀고 먹다 보면은 한국 안에 있었던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어울림으로 행복한 소행주 사람들, 이웃과 사이좋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무색한 요즘, 그들의 따뜻한 미소를 닮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학원에서 만나는 수행주가 이제 공동체 주택을 처음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소행주 1호 할 때, 2호 할 때도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관심 가졌고 돌아가신 강원순 시장님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소행 이런 공동체 주택 할 때 어려움이 뭐냐? 저희 사실 그 집을 지을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금 문제잖아요. 보통 이제 본인이 현재 있는 곳에 대부분 자금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 집을 막상 이제 들어갔을 때는 뭐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지금 공동체 주택 인증이라고 하는 걸 해서 그 공동체 주택 인증을 받으면 사업비의 최대 뭐 8, 90%까지 대출해줘서 이런 공동체 주택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인증대도 생기고 조례도 생겼습니다. 저희를 어떤 필두로 해갖고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한 공동체 주택을 좀 약간씩 뭐 결은 틀리지만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주택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한편에서 이제 공동체 주택과 비슷한 사회주택. 이제 사회주택이라고 하면 일정 정도 그 소득 그 이하인 분들이 저는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면서 그 어떤 조건 자체는 비슷하게 함께 쓸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함께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 규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가 지켜지면 그래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공동체 주택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실제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한테 공동체 주택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좀 많이 열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어쩌면 뭐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도 실제로 그 주택을 영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매력적이지 않은 게 그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는 한 평을 만드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뭐 땅값하고 건축비용. 그게 한 뭐 7, 8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쓸 수 있는 공간 내 것도 아니고 누 것도 아니고 공동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일반 분양시장에 내놓기에는 사실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동체 주택을 선호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조건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소행주는 공동체 주택 코디네이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들 좀 하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좀 같이 부모님 모시고 함께 주택을 좀 만들어서 같이 모여 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맘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실 집을 짓는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땅을 고르는 거, 그 다음에 설계를 하는 거, 건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금융, 돈을 빌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려워서 꿈을 어쨌든 꿨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좀 연결해서 공동주택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소행주의 어쨌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0년, 소행주 유도가 10년 정도 됐다는데 처음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같이 이 동네에 계속 모여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을 한 100분 정도한테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 집이 크고 그러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든 뭐 하든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그런 유의 주택을 좀 만들면 어떤가, 이런 유의 주택에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한 65분 정도가 참여하겠다 그래갖고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동네에 공동유아 협동조합을 했던 데가 있는데 한 110평 정도 돼서 이게 누구나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집을 지으시는 분들한테 제일 좋은 평수는 한 90평 전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평이 넘으면 약간 효율이 안 나는 땅인데 그게 마침 있어서 저희가 그걸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쭉 진행을 좀 해와서 지금 19개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 중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다양한 주거를 좀 공급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토지를 빌려줄 테니까 거기에 살고 싶은 분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는 토지 임대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은 거기에 자기 집을 짓고 한 3, 40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집이라고 하는 게 단가 상각이 이루어지는데 보통은 사실 잘 선택을 못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주택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이 올 거라는 어떤 기대를 갖는 분들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워낙 서울 같은 땅값이 비싸니까 그렇게 토지라도 빌려주면 우리가 거기다 집을 짓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해서 토지 임대주택을 한 게 이제 저희가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신내동에 있는 것들은 요즘 아이 키우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1층에 공동육아 방과후, 그러니까 2, 3, 4, 5층에 24세대가 살면서 아이들 1층에 공동육아 보내고 학교 끝난 애들 방과후 보내고, 그 다음에 여성들을 한 여성 안심주택 24가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19개가 우리가 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토지임대주택은 저희가 할 때는 거주자들이 주거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거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나중에 생긴 거는 건축 원가. 그러니까 건축 원가라면
순032 정도는 나중에 돌려주는. 그래서 어쨌든 집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혜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지금 토지값이 주택값이 많이 올라갔고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땅을 어쨌든 매입하고 그 땅을 어쨌든 주민들한테 빌려주는 형태, 토지 임대부 주택을 한다고 하면 집값을 잡는 데라든가 주거를 어쨌든 공급하는데 굉장히 좀 유리한 좋은 어쨌든 정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소행주는 저하고 한 분, 지난번에 강의하셨던 두 분이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주로 이제 건축 관련 했었고, 저는 그러니까 협동조합, 대학교 협동조합 만드는 일, 그 다음에 지역에서 뭐 공동육아, 방과후 이렇게 다양한 협동조합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한번 이런 소행과 같은 건축 형태를 한번 만들어보자 의기투 앞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자가용으로 해갖고 소행주 하는 것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 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뭐 컨설팅으로 그러니까 공공에서 이제 가양동 이임체 같은 경우는 그것도 토지 그러니까 임대부 주택인데 다만 방식을 수요자들을 입주자들 사전에 모집해서 그분들 교육시키고 그분들이 어쨌든 공동체 그러니까 함께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도 같이 고민해서 좀 만들 수 있도록 요즘 아파트 새로 짓는 데 보면 커뮤니티 공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활용도가 거의 잘 없잖아요. 그거는 그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주자들이 어쨌든 참여를 하지 않아서 그 공간이 자기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이런 분들 다 참여해서 하거든요. 좀 나가나시죠. 식사하시고 약간 조롱도 오고 근데 저희 이제 사업 방식은 두 가지 어쨌든 형태로 좀 진행되는데요. 하나는 건축 관련해서 땅을 사고 설계를 하고 건축하는 이런 과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이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설계에 참여하고 함께 쓰는 공간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서 함께 잘 살자는 거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들 그래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입주자들 계속 모이고 그래서 집 짓는 과정에서 입주자들 모임을 가져서 들어갔을 때 정말 서로 좋은 이웃이 돼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가고 난 후에는 함께 평가도 하고 이웃 불러서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행주 공동체 주택의 제일 큰 특징은 참여형 설계입니다. 그래서 함께 쓸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자기 집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집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냐고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면, 그러니까 꿈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정원이 있는 집, 파란 잔디가 깔려 있는 정원이 있는 집, 나만의 서재, 뭐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원을 어떻게 할 거냐? 1층 주차장이 어떤 땅이지만 외부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옥상 넣어서 옥상을 녹화를 해서 어떤 정원을 꾸미는 거죠. 그 다음에 서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서재나 뭐 영화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모아서 그냥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공간 하나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 집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 집 문을 열고 나가도 사실은 내 집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동파가 나든 아니면 1년에 이제 뭐 봄, 가을 서너 번 모여서 같이 그 청소도 하고 집수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내가 내 공간을, 내 함께 사는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참여형 설계의 그 예를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처음 만들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문가들의 어쨌든 그 조언을 좀 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조언은 덜 받고 그 다음에 그 입주자들의 어떤 요구는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제일 이제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화장실하고 이런 배수잖아요. 근데 집이 이렇게 좀 공간이 크면 되지만 집 좁은 데서 화장실 일정한 위치에 잡아놓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어쨌든 도면을 그리지 못하니까 그것도 가능한 다 풀어서 그래서 이론은 되게 좀 그 똥간이라고 했고 뭐 하수 내려오는 거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동파 같은 거 이런 것도 취약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2호할 때부터는 적어도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위치는 정해서 좀 그 개인의 어쨌든 욕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관리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좀 작지만 화장실을 어쨌든 2번 만든 거. 그 다음에 집이 작은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그 왼쪽 편에 보면 이게 안방이거든요. 안방에 그 침상을 놓고 그 밑에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너무 좀 그 아주 타이트하게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누우면 딱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여기 들어가서 사시는 분이 서로 따로따로 같이 자면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좀 이제 지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완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더해서 더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은 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불편합니다. 라는 조언을 해서 저희가 도면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세 번째 여기 보시면 그 방 하나에 큰 거실이 크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사람들이 여기 사시는 분이 그 2살짜리 딸아이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방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자기 방을 원하는 시기가 보통 한 3, 4학년 정도 돼야지 이제 자기 거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6년 정도를 방을 만들어서 조그맣게 쓸 것인가? 아니면 방 없이 거실 중심으로 아이들과 같이 지내다가 아이가 원할 때 방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면 그 밑에 쪽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애가 그 원할 때 거기를 칸을 만들어서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지금 아이가 하나인데 혹시 아이가 하나 더 생기면 거기 방을 하나 더 만든 방을 2개 정도 앞으로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사례는 여기 보시면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하나는 되게 좀 적고 하나는 좀 큰데 보통 그 남성들은 아무리 뭐 좀 깨끗하게 써라 그 다음에 앉아서 싸라 그래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시면서 여기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요 조그만 데는 남성들이 주로 쓰고 관리해라. 여성들은 요즘 큰데 여기는 우리가 쓰겠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렇게 2개 좀 만들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평상하고 주방이 있는데 예전에는 주방이 북쪽으로 좀 돼 있잖아요. 여기는 좀 남쪽으로 만들어서 햇볕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가족들이 협업해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음식할 때 같이 마늘도 까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그 주방에 외진데가 있지 않고 좀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평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요즘은 이제 그 젊은 아빠들 같은 경우는 취미로 게임방 같은 거 조그맣지만 나만의 공간, 엄마들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소행들 특징은 어쨌든 함께 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좀 작지만 큰 그런 공간으로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공용물품 보관소, 옥상, 주차장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물품 보관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창고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창고가 딸린 집도 있고 그런데 창고라고 얘기하지 않고 공용물품 보관소라고 하는 거는 창고라고 하면 그냥 물건을 내가 안 쓰는 물건을 갖다 쟁겨놓는 곳인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구라도 함께 쓸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행용 가방, 캠핑용품, 뭐 그 공구, 그다음에 애들 그 야영품 뭐 이런 것들은 집집마다 뭐 다 있을 필요는 없고 같이 놓고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놓은 거는 좀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채워놓기도 하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그 하나가 여행용 가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여행용 뭐 짧게 갈 때는 적지만 아주 좀 장기간 갈 때는 큰 가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카톡에 찍어서 이거 내 써도 돼? 그러면 써도 돼? 그러면 쓰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옥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잔디가 깔려 있는 그런 마당을 원하는데 사실 그런 게 힘든데 옥상에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의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거기서 놀기도 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한테 제일 인기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옥상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은 그냥 그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벼놓고 해서 거기서 뭐 밥을 먹고 술 먹고 그다음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치워놓으면 그다음에 아이들이 뭐 쓰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년 정도 됐잖아요. 처음에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아이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이 친구들 굉장히 잘 써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웃에 마실 가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웃에 마실 가려고 그러면 폐된다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생이나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조그만 지금 이렇게 수행주에 있는 접촉하는데 그걸 갖다 그런 구도심의 근생 쪽에서 접합한다고 하면 좀 고민해 보시거나 그냥 생각해 볼 수도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한번 이제 저희 말고도 이제 한 2분 정도, 3분 정도 더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나와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삼성교에 삼성교 그 서울 산성 있는데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곳들은 거기에 이제 성곽도 있지만 그 문화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중축이는 아니 신축 같은 것들이 이제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를 개축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 강민정 소장이라고 그 다음번에 하시는데 그분이 그걸 직접 설계하고 사실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면서 그 집을 좀 완공해서 좀 들어가서 잘 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물어보시면 아주 자세히 잘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네. 몇 호까지 나갑니다. 지금 19개, 10, 19호까지.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9번째. 예, 19개. 이거를 하시면서 네. 그 지역이나 부지 설정은 저 짓는 사람이 하나요? 아니면 뭐 시에서 땅이 있다 여기다가 뭐 그런 공고를 내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서 3개를 뺀 나머지는 다 자가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느 지역에서 좀 살고 싶다.
보통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 자기가 살면서 이런 데서 살면 참 좋겠다. 공기가 좋든 뭐든 교통이 편하든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살고 싶은 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여기 살면 뭐가 편하고 뭐 그래서 그 살고 싶은 분이 주로 이제 땅을 알아보면 저희가 그 알아보신 땅을 가지고 여기다 집을 지으면 이런 형태로 몇 가구 정도가 들어가고 뭐 비용은 어느 정도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보시고 이거 좀 해볼만 하네. 그러면 시작하는 거고 이거 말고 그럼 딴 땅을 알아볼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요. 그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사실 땅을 확정 지으면 사실 뭐 50% 60% 끝난 겁니다. 그래서 땅 알아보는 게 제일 좀 어렵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서울시에서 하는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는 SH공사에서 지금은 이제 토지 임대부보다는 빈집.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뭐 3, 40년 돼갖고 막 사람 안 살고 관리 힘들고 그런 거를 이렇게 그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집을 짓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내면 그 심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그 지금 오세훈 시장님 되고 나서는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 예산이나 뭐 모든 비용을 다 풀려서 아마 좀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 2개 보여주시면 소행주 맥토예요. 1호입니다. 1호 이제 10년 정도 돼서 처음 들어왔을 때 애들 보면 애들도 되게 많이 컸잖아요. 저희 들어올 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1호는 이제 그 여러분들의 이제 원하시는 걸 다 듣다 보니까는 진짜 약간 실패라고 설명하셨거든요. 그 중에 제일 핵심적으로는 배수관들이 되게 좀 복잡하게 얽혀서 밑에 내려와갖고 막 좀 얽히고 뭐 그래갖고 동파 같은 거에 좀 취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크든 작든 어떤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물 내려가는 거, 오화수관 요거는 좀 가급적 통일시키자. 요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좀 대부분 반 주변으로서 약간 이렇게 떨어진 건 괜찮잖아요. 요 정도 간다든가. 그래서 그런 정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배수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하는 건 대공사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거의. 그렇죠. 그래서 그 약간 이런 분들은 약간 비싼 수업료를 비싼 분들은 안 할 수 있게. 예. 땅만 있으면은 네. 전체 대시는 거는 어쨌든 서울시 인증제 관련해서도 이제 이번 주에 강의가 있잖아요. 그때 어쨌든 자세히 또 그 말씀 드릴 텐데, 그냥 저기로 상으로는 토지 플러스 건설비, 건축비에 80, 90%까지 그 해준다. 대출을 해준다. 그런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몇 가구 일하면 36억인가? 요 밑으로. 네, 그 다음에 뭐 가구 수가 크면 고2로 이렇게 됩니다. 몇 가구 지금 그냥 공동체 주택 인증은 5가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 토지가 차지하는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서 짓는 거랑 뭐 하는 거랑 비슷하더라도 금액상으로는 또 당연히 클 수도 있으니까 5가구 해도 그 정도 필요할 수도 있는. 근데 공동체 주택은 최소 이제 5가구 이상. 처음 시작할 때 3가구였거든요. 3가구를 가지고 공동체 주택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그래서 5가구를 부르는 거죠. 그런 이제는 5가구가 모으기 힘들면은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지어놓고 나머지 4가구를 분양으로 기금 이야기해서 받아들이는 거.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러이러한 공동체 주택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실 분을 어쨌든 저희가 설명회 같은 걸 해서 모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조건이나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분들하고 같이 뭐 하면 재밌겠네 하면 이제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입주하시는 분들 모으는 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은다고 하셨는데 예. 어디에 보면 그런 거를 정보를 알 수가 있나요? 어디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동체 주택 많이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또 소행주 카페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셔서 뭐 나는 그래서 암사동 쪽에서 공동체 주택을 좀 하고 싶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잘 또 엉뚱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는 함께 나에 들어가면서 버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중에 무슨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더 우대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하면 이제 비슷한 분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소행주라는 네.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예. 정보를 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19개니까 10년에 19개니까 그 1년에 한 2배 정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또 땅값이 더 비싸니까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소행주에서는 뭐 어쨌든 그런 분들이 그런 공동체 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모이는 거죠. 그 서울 말고 경기도권에도 이런 게 해요? 예,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권은 저기는 없어요. 지원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경기도 쪽에는 과천 소행주가 있고 부천에 부천 소행주 밀류가 있고 서울만 지원이 그렇죠. 서울만 있습니다. 그 금리는 얼마입니까? 금리는 지금은 그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8%에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자 보전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금리가 또 좀 변동이 계속 있고 있어 좀 올라갈 수 있지만 다른 데보다는 어쨌든 좋은 조건이 서울시에서 인증제를 만들어 놓고 대신 돈을 빌려주면서 그 이자 보전을 해주는 게 있어요. 1% 정도. 그러면 거기 조금 생각이 있으면은 얼마 정도가 제가 가지고 있어야 아까 평당 2, 3천이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한 2억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하나요? 그건 어쨌든 지역마다 좀 틀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보통은 이제 2종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을 짓는데 2종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 한 평 가지고 2평을 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2평이라고 하지만 2평이 다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그 중에 뭐 복도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한 뭐 1.7평 정도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하고 플러스 건축비가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몇 평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걸로다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10평 정도를 생각해야 되나요? 10평 정도? 아, 내 그러니까 거라고. 혼자 사실 때 적정한 평수. 혼자는 아니라도 가족이라도 뭐 2명이라든 어쨌든 그렇죠. 그 평수 내에서 내가 내 평수는- 공간이라고 가질 수 있는 거 10평 평수는 정도. 어쨌든 좀 각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면 9가구가 사는데 처음에 모여서 네. 기본적인 이제 설계를 이렇게 만들면 예를 들어서 25평 뭐 이렇게 돼 있으면 25평짜리를 둘로 나누면 뭐 12.5평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같이 모여 살고 싶고 그 식구도 적고 돈도 좀 적으니까 난 좀 적게 썼으면 좋겠다. 나는 뭐 식구는 적더라도 난 좀 돈이 더 넓게 쓰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뭐 그냥 넓은 평수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면으로 안 되면 저희가 이렇게 곱층을 만들어 갖고 넓게 쓰고 싶으면 넓게 쓰고 적게 쓰면 적게 씁니다. 그렇게 약간 좀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뭐 어쨌든 이제 나이 드신 분도 많고 그래서 그 노인 어떤 고령화 사회라고 해야 되나?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제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4년 후면 이제 4년도 아니죠. 이제 3년 후면 그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근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쨌든 준비는 사실 굉장히 좀 부족하잖아요. 주로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저출산, 그다음에 청년 실업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노인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좀 어쨌든 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쨌든 70년대 보면 그 노인 비율이 3.1%에서 그 G20 중에서 최하위였단다는데 불과 이제 뭐 40년? 그냥 50년? 이내서 지금은 어쨌든 2030년에는 24.3% 사위. 근데 저희랑 비슷하게 이제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뭐 일본, 독일, 뭐 이태리, 미국 이런 데는 한 100년 정도 가지고 이제 그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떤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뭐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는 급격하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고 의식도 굉장히 많이 변한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58년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연히 그 전에는 우리가 부모님 우리 저희를 키워주고 저희가 당연히 부모님을 봉양해야 된다고 하는 세대였다 그러면 지금의 의식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우리를 돌봐야 된다고 하는 건 한 22% 정도밖에 안 되고 가족 전부 사회가 함께 된다는 건 한 61.6%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 대비를 충분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다고 하는 건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좀 축복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세 되신 분들한테 뭐 예전에는 뭐 대통령도 사자고 그랬는데 요즘은 100세 된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뭐 선물도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냥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수반되는 게 이제 건강 악화잖아요. 그게 이제 사춘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된다고. 폐의 탄소도 떨어지고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감소하고 어르신들 모신 분 다 알겠지만 낙상을 하면 65세 이상 낙상하면 그 이후에는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뭐 침대에서 누워 계시다가 어쨌든 요양병원에 이렇게 요양원이나 전전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치매도 사실은 이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 치매의 어떤 정도가 다르지만 그런 어쨌든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연금보다 중요한 거는 팔다리 근육을 키우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뇌는 쓰면 쓸수록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혼자 살면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독거노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사회를 저희가 어쨌든 살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되면 정년퇴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이나 뭐다 산업 자체가 바뀌어서 저희가 뭔가를 적응하려고 해서 사실 쉽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65세 뭐 이렇게 돼도 한 75세 정도까지는 좀 팔팔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보면 지금 65세 이상 고령층 중에서는 한 32% 정도가 이제 생계, 그래서 뭐 폐지 집거나 뭐 이런 분들이 32%가 되는 거죠. 근데 건강 수명은 여자는 72세, 남자는 69세 정도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한 10년 정도 아프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고민을 더 좀 해봐야 되겠다. 노인 자살률도 1위라고 하지, 노인 빈곤율은 43.8%면 굉장히 많잖아요. 10명 중에 4명. 사실 우리 모두가 해당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붙게 되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뭐 1인,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거는 거의 좀 해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인 가구 비중이 지금 40% 정도에 거의 육박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4명은 혼자 사는. 그래서 기존의 어쨌든 가족 공동체에 나를 의지하거나 할 수 없다. 새로운 사회 공동체,
사회적 가족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노인들 일상을 보면 늘 병원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비 증가가 굉장히 많이 좀 증가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서 건강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오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 하는 게 지역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지역 내에서 가급적이면 뭐 요양병원 새로 만들 요양원 그쪽으로 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속에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노인들은 이제 취약계층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충분하게 어쨌든 준비되지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부분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뭐 소득이 감소되죠. 그 연금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올해 소띠니까 그 이제 2년 후면 이제 연금을 받을 텐데, 저희 때는 조금 받을 텐데 조금 더 있으면 사실은 되게 좀 연금 자체도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쨌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자식들한테 소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고령자 통계 보면 65세 이상 중에서 35%가 홀로 사는 가구. 37년에는 이게 어쨌든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성분들은 사실 굉장히 친화력이 좋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금방 하루 정도 되면 뭐 형님 누님 이렇게 되는데, 남성분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그 남성분 중에 2주에 대화하는 게 한 1시간도 못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외롭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혼자 되고 싶어서 혼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미리 대비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취미를 같이 하거나 수다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일거리, 그러니까 뭐 텃밭을 가꾸든 아니면 생활노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계들이 많이 대체를 하잖아요. 뭐 설거지를 하든 뭐 하든, 이거 꼭 청소기 같은 거 모는 로봇 청소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내가 좀 움직이고 뭐 하는 게 노인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 노인들 제일 불안한 것들이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지 않고 현재 있는 곳에 가급적 살고 싶다. 근데 과연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몇 가지 항목인데,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계속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나이 먹어도 쉽게 관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거 돈 못 벌어온다고 가족이나 누가 나한테 갈등에 스트레스 주지 않을까? 내 친구 자유롭게 와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놓치고 이런 것들, 내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떨까? 또 내가 지금부터 한 3, 40년 이 집에 살 수 있을까? 만약 쓰러지게 되면 누가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만약에 휠체어나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사더라도 뭐 사실 움직이면서 내가 취사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려고 그러면 그거에 맞는 게 되잖아요. 목욕을 하더라도 어쨌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가시면 사실 이게 부인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내가 이 집에 계속 산다. 그랬을 때 이제 장애물 없는 주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제일 뭐 씻고 밥 해 먹고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도움 없이 진입 가능한. 그다음에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3, 4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사실 외부에 못 나가잖아요. 그런 거 가능한가? 그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만약에 계속 산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거주 방법을 고친다. 주거 공동체. 그래서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살면서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나이 먹고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서 어디든지 다닐 수 있고 외롭지 않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밥 먹는 거 아까 많이 나왔잖아요. 밥 그거 혼자 밥 해 먹는다는 게 사실은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아니면 같이 시골 같은 데는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근데 마지막에 이것저것도 안 되면 사실은 나이 먹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뭐 요양주거공동체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나이 들어서 가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르신들 위한 뭐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사실 비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선택하기에는 보통은 녹록지 않다. 그러면 어떤 거를 고민해 볼 수 있는가?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중 실제로 사용하는 건 한 20% 정도 불가능. 그래서 집이 넓게 보이려고 하면 집에 다른 게 없으면 집이 굉장히 넓게 보일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침대를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거기는 자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예전에는 침대가 없을 때는 상을 펴면 거기는 어쨌든 주방이 되고 상 치우면 거기 거실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침대 하나 딱 갖다 놓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순간 없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너무 많은 거를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좀 덜어내고 집도 그래서 좀 줄이고 나머지 돈은 내가 손 벌리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쓸 수 있게 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중심의 다양한 활동.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관계, 누군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 내가 아팠을 때 친척을 부르는 거네. 옆에서 문 두들겨주고 괜찮냐 라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뭔가 좀 즐거움을 같이 동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취미도 어쨌든 같이 가면 여행도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면 경비도 줄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해서 신체 활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이 좀 가능하고 내가 이동해서 창을 통해서 적어도 밖이라도 보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들이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저걸 보면서 누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노노케어. 그러니까 이제 같이 모여 살면 조금 건강한 사람이 조금 사실 그 처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건강한 사람이 조금 더 안 좋은 분을 이렇게 케어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타면 그렇게 케어하면 일정 정도 금액도 나오니까 그 연금하고 그런 거 포함해서 어쨌든 살면 그것도 어쨌든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자기 생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텃밭을 갖고 있는. 그래서 사실 시골 내려가면 뭐 이렇게 했지만 시골 내려가는 것도 좀 나이가 먹으면 사실 병원이 좀 가깝고 그 다음에 그 이웃이 좋지만 그래도 자식이라도 좀 자주 올 수 있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시골 갔다 다시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서울에서는 사실 내 집이 커서 정원이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옥상에 그런 텃밭 같은 걸 가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내가 가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함께 사는 사람들이 동일해 줄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텃밭을 갖고 있는 거. 근데 사람들은 나이 먹을수록 어쨌든 그런 녹색, 자연환경을 접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과 소통하는. 그래서
저기는 뭐 노인네들만 산다 이게 아니라 지역과 같이, 그래서 뭐 아이들도 좀 놀러 올 수 있고 뭐 이러면 좀 좋겠다. 그다음에 각자의 지나온 삶의 궤적을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향하는 거지. 그래서 그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 뭐 여기도 불편하고 저기도 불편하신 분들을 한 20년 전 어느 시기에 조건을 갖추고 그쪽에서 한 일주일 정도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뉴스나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게 다 옛날적에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생활하면서 그분들이 걷지 못하는 분이 걷기도 하고, 스스로 뭐 청소도 못했던 분들이 청소하는. 그러니까 같이 모여 살면서 좀 젊은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조건 같은 걸 좀 만들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래된 역사들을 갖고 있으니까 고령 친화주택의 어쨌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은 고령화에 따른 평생주택, 그러니까 처음부터 평생 살 수 있도록 아예 그냥 건축허가 날 때부터 하게 그냥 법적으로 만든 거죠. 아일랜드도 마찬가지, 주택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호주 살기전 주택. 저희도 이제 그 이런 건축에 관련된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노인에 대한 관심, 노인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노인들이 어쨌든 그 집에서 살다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어쨌든 도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대장동이라고 해서 대규모로 그 돈을 중심으로 해서 뭐 개발하는데, 그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한 700정 가구 정도가 모여서 산다고 그러면, 여기 2층에 보시면 그 누워 계신 분들 있잖아요. 누워서 밖을 내다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동네 기사가 와서 저기도 해주고, 이웃들이 그 살펴주고, 뭐 그럴 수 있는 뭐 단지를 좀 만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워낙 뭐 개발이라고 하면 뭐 돈을 중심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단지도 얼마든지 중요하겠다. 그 이웃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을 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안성의료생협이라고 우리나라 최초로 안성 지역에서 농민병원 하시다가 지금 계속 원장 하시는 분이 쓰는 건데, 이웃관계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70대 여성 어르신이 다리에 골절이 돼서 깁스를 하고 집에 있다며 왕진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왕진도 하거든요. 안성에서.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이라 했고, 고동이 불편하실 텐데 밥은 어떻게 드시냐, 화장실은 또 어떻게, 그러다 또 넘어지시면 어쩌지 걱정이 많은 일이 되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고개면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그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셨다. 그 동네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가는 대신 그분 집에 같이 모여 밥을 해먹고 놀기도 하고 계실 거다. 아파트에서 볼 수 없는 광경, 마을 공동체가 사라지는 건강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혼자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뭐 가족들이 멀리서 와서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뭐 그게 김병에 표자 없다고 뭐 끊기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런 그 관계를 형성한다고 그러면 뭐 와서 같이 말벗 해주고 뭐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이 먹을수록 뭐 집에 대한 생각도 그렇지만 이웃에 대한 생각도 한번 이번 기회에 가져봐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뭐 짧아서 지금까지 소행교하고 뭐 해서 질문하시는 내용 있으시면. 저희 소행주에 대해서는 이제 그 책이 한 3권 정도 나왔어요. 처음 이제 소행주 1을 만들면서
우리는 다른 집에 산다. 그 다음에 공동체 주택이 답이다. 이거는 이제 이론은 이제 처음 하는 과정을 쭉 만든 거고, 공동주택이 답이다는 저희 하는 과정을 쭉 서술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을을 품은 집 공동체 주택을 짓다는 저 공동대표 있는 유여가 지인들. 그리고 네이버 소행주에 가면 이제 그 소행주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뭐 이러저러하게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저희가 답도 하고, 또 다른데 뭐 어떻게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튜브에 아까 보셨듯이 소행주 치면 또 여러 가지 동영상 있습니다. 예. 카페에 제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약간 그 여러 소행주마다 그 디자인을 하신 설계사가 다른 건지 뭔가 이렇게 되게 이름들이 다르시더라고요. 이름은 어쨌든 좀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설계사도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중요하게 잡고 있는 이제 컨셉 자체는 그 여러 세대가 모여서 같이 한 세대를 이룬다. 그래서 바깥에서 봐서 또 빌라 같은 경우는 하나를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약간씩 패턴을 달리해서 저거 우리 뭐 이렇게 하려고 그간 해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개통도 뭐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좀 밝은 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달라지고 있고, 그 설계사는 그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소행주가 일이 많으면 소행주 일만 하면 되는데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그 소행주 하면 하니까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건축사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입주자들의 어떤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하실 때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그렇죠. 협의하는 과정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일단 보통 빌라라기 볼 수 있잖아요. 일부러 됐다고 하는 게. 근데 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다 고민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죠. 돌아서면 이거 이렇게 했어. 그러면 사실 그 과정이, 그러니까 하나의 공정이 있잖아요. 뭐 그래서 타일을 붙이면 타일을 쭉 붙여야 되는데 그 시기에 갑자기 고민에 빠지면 그게 늦어지면 전체 기한이 늦어지고, 그러면 비용이 상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 같이 원자재 같은 걸 구매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그걸 못하고 뭐 이래서 또 비용하고 상승이. 근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고 나서는 불만이 비용이 생각보다 막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생각 못 하시고 어쨌든 지을 때는 그냥 꽂혀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도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좀 힘든 거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벽을 만들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벽을 잘라주세요. 그러면 사실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가 들어와서 뭘 절단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늦어지고 그러면 비용이 상승해야 되는데, 이거 참여형 설계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사실 필연적으로 좀 있는 것 같고, 끝나고 나서는 뭐 좋은 이웃으로 얼굴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소행주에 네. 고령 친화주택으로 하는 실택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 그런 걸 좀 어쨌든 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래서 진짜 어쨌든 아까 그냥 인구의 한 20%, 그다음 조금 있으면 30%가 65세 이상이 되니까 그분들이 정말 노년을 좀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근데 그 6분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한 분이 모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치매 걸리시면 그냥 묶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분이 사실 크게 남들한테 이해를 가거나 그러진 않는데 관리하는 입장에서 힘들다고 그렇게 묶어놓으면 그 사람이 어쩌면 인권은 없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생애 전반부가 무시당하는 거고 부정당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간단한 치매는 사실은 이유에서 봐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가족들이 보통 이제 요양병원에 이렇게 가는 경우 중에 가족들이 보내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냥 어머니 그렇게 혼자 놔두시면 혹시 가스를 뭐 해서 위험하다고 이렇게 보내는데, 근데 그렇게 가시는 분보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훨씬, 그냥 안 가고 가시는 분들 훨씬 건강하게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령주택은 저희가 어쨌든 좀 같이 고민하면서 좀 만들어보고 싶어요. 하나의 질문들, 고령 신화주택이라니까 아까 설명하신 걸 쭉 들어보면 네. 상당히 고령이 진화가 돼서 자기 혼자서 못하는 이런 상황인 걸 가정하고 여러 가지 집을 설계를 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앞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쳤지만 예. 지금 사실 사람들 건강 상태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75세 내지는 80세까지는 자기 혼자 뭐 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그렇죠. 건강 네.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 친화주택에서 얘기하는 뭐 자기가 케어를 못하는 사람은 내가 보면 85세 넘어야 되는데 예. 그거 숫자가 그렇게 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희 고령주택보다는 평생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다 80세까지는 난 정정할 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사고든 불이차는 뭐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그렇게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그냥 어쨌든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회 정책이나 이런 걸 하려면 이거 나름 평균을 보고 해야지 한두 사람 보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엔 85세 넘는 거라는 게 그렇게까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사실은 공동체 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체 인구의 사실 뭐 2, 3% 정도일 것 같고요. 이런 고령주택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서 내가 좀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 고민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늙어가고 병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그 다음에 또 이웃들 혼자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뭐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거기에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진 않겠죠. 강사님 지금 살고 계시죠, 수원시에. 네. 근데 얼만큼 사셨어요? 10년, 올해 10년 됐습니다. 10년 되셨는데 그럼 그동안에 이동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동은 한 가구가 이동 갔어요. 그 서울 신용보증에 다녔는데 지방으로 어쨌든 가면서 강릉으로 가면서 서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시 못 올 것 같아서 한 집 가고 한 집 오고. 근데 그 집도 저희가 이제 전체 여행 갈 때는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분이 어떻게 들어오시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 간다 하면 뭐 여행을 하냐 그러면서 사실 여기 살면 좋으면 그 주변에 이제 뭐 관심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러면 그 받을 때 얼마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개인 재산이잖아요. 개인 저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알아서 적정한 가격으로 성립되면, 사실 다 좋아도 가격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건물 감가상각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을 때보다는 많이 다운돼서, 그리고 이 땅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다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임대부 같은 경우 그렇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16개는 대부분 자기 소유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값이 어쨌든 하락한 부분도 있지만 아니 땅값이 문제가 안 되고 건물이 단가 상가 10년 했으니까 어쨌든 뭐 40년 잡는다 그러면 된 부분도 있지만 땅값이 올라간 게 지금은 훨씬 큰 거예요. 그죠? 저희가 1,600만 원 정도 샀는데 지금 뭐 평당 3,500, 4,000 이렇게 얘기하니까 개인 소유 땅값 상승폭이 개인 소유니까 저기 그밖에 아니니까. 왜냐면 협동조합 주택이라는 개념에 조합은 출자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그 출자하는 동안 본인이 거주하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되면 그 지위가 유지되지만 조합원 자격에서 나오거든요. 출자한 금액만 바람받는 그런 제도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제도에 대해서 좀 뭐 제도라면 실제로 어쨌든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거 안정하고 뭐 이렇게 공동 생활이나 기존에 있는 상권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하고는 좀 고려해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뭐 조합 형태로 다 같이 의논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그걸 공동 소유하고 뭐 한 부분들에 관해서 아직 인식이 안 되니까 각자 구분 등기하고 구분 소유를 하는데 저희 뭐 사회주택 하는 데 중에서는 협동조합 주택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거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좀 공동으로 소유해도 괜찮다. 그런 가구들은 출자를 그래서 뭐 그냥 일반 협동조합처럼 100만 원, 200만 원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집을 지을 정도로 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도 있어요. 혹시 더 강사님 오늘 1시간이신가요? 2시간 하셨어요. 이번 주네. 네, 한 번만 하세요. 예.